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우입니다. 목이 많이 갔어요. 지금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유아 교육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의사도 아니에요. 다만 뭐 그런 관련 학과 아니더라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하나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랑 무작정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막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애들이랑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남들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생각을 할 수 있고, 사고력이 남들보다 더 강하고, 또 정보 분석력이 강해요. 이것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예요. 이거를 유아기에 전공을 그러니까 유아기에 접목을 시킨 것 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또 관련 학과 나온 건 아니지만은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행복한 아이, 이런 아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육아관념이에요. 저는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은 애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3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무료 강의도 해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관광버스 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 거 버스를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거 하는데 엄마들한테 돈 받기 싫거든. 근데 여기서 수입이 안 나오면은 저도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이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강의 하나하나 올리는데 다 유료고 상담하는데도 다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력이 쌓이는 거지. 제가 이력이 없는 이유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 이유 하나예요. 저한테 이력을 물어보면은 저도 참 답답해. 제가 센터를 하고 또 그런 관련돼서 일을 하면은 제가 이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력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저는 무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력은 없어요. 어차피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뭔가 터진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남들보다 더 빨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올려줘야 최소한 우리 구독자만이라도 또는 시청자만이라도 거기서 피해가라 이거지. 농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들이 다 6개월 이상 되면은 뉴스든 어디든 이렇게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하면은 이미 그만큼 애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복귀가 안 되는 거야. 조기 교육 자체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이미 학군지 지역에서 과거부터 애들이 많이 망가졌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뇌라는 거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만 특별하지 않아요. 이제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건 있는데, 그치? 문화 적용도 있죠. 똑같은 뇌 상식을 가지고도 미국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문화 차이, 그거 외에는 뇌 발달 과정은 전 세계 공통,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앞으로 100년 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의 뇌가 적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런 건 좀 다를 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성인 심리학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바꾸기가 힘든 거지. 힘들다는 걸 알고 그거가 왜 성인이 이렇게 됐나 알아보다 보니까는 유아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유아기 애들도 왜 이상한가 봤더니 이게 18개월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18개월 이전에 지금 하는 이런 인스타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자폐도 많이 늘고 ADHD도 많이 늘고 아스퍼거도 많이 늘고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이 되려고 하면은 세대를 거듭해야 되는데 세대를 거듭한다고 치는 것 치고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조기 교육 문제죠.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동시다발로 똑같은 현상이 애들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 얘기하는 인스타 정보, 그거를 전국에서 다 해가지고 애들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과거 2년 전부터 갑자기 예민한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촉감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청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동시다발로 모국어 문제가 생기고 2년 전부터 애들이 언어 지연, 언어 장애 현상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간단한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과거에 뭐를 했냐 똑같이 한 거를 없애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은 좋지. 나는 솔직히 책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유아 교육부터 해가지고 아동 심리학, 아동 행동 발달학, 그다음에 일반 성인 심리학, 또 범죄 심리학 이거 한 것들이 다 책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한 거거든.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만큼 해놔가지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말하고 별로 틀린 건 없지. 대신 참고한 건 있어. 뭐 범죄하는 이런 심리학 교수들이 하는 내용들 그거는 가끔씩 들었지. 그런 건 있어. 근데 대신 육아에 한해서는 저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목표치를 정해 놓으면은 그 사람 이상 발달을 못 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육아법을 만든 거야.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교수들이 하던 방식하고 똑같았던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제가 확신을 얻은 거야. 아, 내가 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신혜진이나 청근아나 김북년이나 뭐 하정운이나 이런 사람하고 내 거 강의랑 다른 건 없어.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강의 듣지는 않았거든. 왜냐? 그 네 명들도 마찬가지 서로 한 건데 서로 비슷하잖아요. 저도 같은 방식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신경외과를 공부한 건 아니에요.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찾는 거야. 애들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찾아서 일일이 그거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뉴런? 뉴런은 뭐지? 뉴런 또 찾아보는 거지. 도파민 찾아보고 이런 것들. 아, 뭐뭐뭐 하는구나. 아, 이런 걸 알아보는 거야. 일일이. 이 문장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전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하고 이거랑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 접목시키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런 걸 하나 알았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한 거, 분석한 거,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다 껴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름 이상 걸려요. 도파민에 대해서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코르티솔, 세로토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해가지고 그거를 애들한테 다 접목을 시켜보는 거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남들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야. 그러니까 남들 1년 해야 될 거를 저는 보름 만에 이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돌리는 게 이게 과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5년 전만 해도 한 개뿐이 안 됐는데 지금 멀티 시뮬레이션이 돼요. 왜? 저도 엄청나게 이거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들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제가 하는 거는요. 하루 24시간 동안 진짜 숨을 두세 시간 정도는 IM에 대해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약 17년간 했어요. 거의 17년 동안 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행복하게 되나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망가지나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지는 거를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난 생각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10배가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각하는 그 양이 남들 10일치, 15일치, 20일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관광버스 하지만은 장거리 운행할 때는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걸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요. 항상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도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요즘 엄마들이 무슨 뭘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기고 이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작용이 생긴 애들은 어떤 식으로 애를 치료를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약물 치료가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안 하고 이거를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애들을 복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시간 짬 내서 영상 올리고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거 이력을 따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교수들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아직 망가지기 전이라든지 그런 거지.
특히 내가 옛날에 남성분들, 그러니까 아빠들 하는 이런 페이스북 사이트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줬지. 그랬더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논문 자료를 달라는 거야. 여성들보다 더 심해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들어갔다가 내가 3일 후에 나왔어.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문을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남이 했던 얘기만 믿겠다는 거야. 이론적인 육아. 그래서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그 이론이 미국에서 한 거면은 미국에 맞는 거지. 왜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하고 있냐고. 안 맞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도 문화에 따라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가져올 때 변질돼서 가져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내용이 있어요. 아이는 36개월 전에 엄마랑 책을 보면은 좋다. 뭐 뇌활동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어. 근데 논문이라는 건 아시잖아. 참 반이 있다고. 근데 어쨌든 찬성이야.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말한 논문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가져올 때 뭐라는지 알아? 그러니까 애들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거기에 책을 많이 읽히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고 플러스 알파란 거야. 이 플러스 알파라면 논문을 새로 짜야 돼요. 사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논문 내용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야지. 근데 미국 사정을 알아야 돼요. 미국은요, 엄마랑 아이들과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이나 또 읽으면서 제발 아이랑 얘기를 하라. 이 내용의 논문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뱃사라는 인간이 가져와가지고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면서 책팔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4년 전 2020년 4월달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애가 말을 못해. 24개월까지 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또 집어넣는 바람에 애들이 모국어 중추까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언어 장애가 생긴 거예요. 책 육아하느라고 애들이 언어 지연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영어까지 하니까는 언어 중추가 파괴가 된 거야. 이런 애들이 언어 중추가 파괴가 되니까는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인지력이 떨어지고 애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5세 ADHD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경계선 지능을 갖고 학교를 가게 되거든. 그러면은 얘네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어디서 얘가 망가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인스타 육아 걔네들이 하려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 무조건 36개월에 기본 자폐가 와요. 자폐 벗어나도 무조건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감각 기능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엄마들이 요즘 하는 게 뭔지 알아요? 12개월, 14개월에 애들 기질 테스트 해요. 그래서 예민한 기질 무조건 나오지. 왜? 책 육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책 육아하고 책을 깔아놓고 병풍에다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애들이 예민한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얘는 원래 예민한 기질이라서 이랬어. 라고 합리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MZ 엄마들의 유행이에요, 그게. 그리고 애가 원래 똑똑했다고 하는 거? 지금 웩슬러 지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4세 정도에 책 육아하고 4세 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애들 다 130, 140 나와요. 다른 애들, 그러니까 원래 운에 육아를 해야 되는 이런 애들에 비해서 높게 나오지. 그러니까는 문이상 높은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아 시기에 이런 책 육아를 해서 120자가 넘었자 그러면은 200에서 그거 뺀 수치가 얘 원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이란 소리예요. 근데 겉보기는 애가 똑똑해 보이잖아. 이게 망하는 시점이 이거 시한폭탄이거든 이게. 책 육아를 했는데 애가 멀쩡해 보이면은 얘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서 뻥 터져가지고 애가 확 돌아버릴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뭐 해라라는 소리보다 뭐뭐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왜냐? 저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애들이 뇌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약장수하고
어떤 거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 병원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약을 먹고 3년 걸려야 되는 거를 저는 최대한 빨리 고쳐야 아이가 정상 궤도로 복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병원에서 2년, 3년 걸릴 거를 빨리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처방법이 약간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얘가 바뀔 수가 없거든. 근데 또 의사들하고 저랑 틀린 거는 의사들은 재밌게 놀아줘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재밌게 놀아? 왜? 책 육아했던 엄마들은 애들하고 육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딱 빼고 나니까는 다시 코로나 사태, 그때 상태로 돌아간 거지. 애랑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하고 놀아줘라, 뭐하고 놀아줘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아, 이거는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왕 할 거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야 애가 똑똑해진다. 어떤 게 자네 방식이고 어떤 게 우네 방식이라 이게 만약에 자네 방식으로 우네 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해주면서 엄마들 육아하는데 도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것들이 나중에 애들이 싹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넘어가지고 빵 터져서 갑자기 애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바라보는 걸 하려고 보면 1 더하기 1은 1이 이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거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에요. 눈앞에 있는 거를 보려다 보면은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얘는 남는 게 없어져 버려. 자존감이 나중에 떨어져요. 지금은 얘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이 인스타 유고하는 애들은. 그나마 하는 애들은. 근데 결국은 얘는 초등학교를 넘지 못해요.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넘기 전에 이미 돌아버리고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넘지를 못해. 책 육아를 0세부터 하면은 얘는 무조건 3학년부터 책 읽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맨날 만화나 이상한 책들을 봐요. 애들 초등학교 때 보지 말아야 될 책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애들 책을 일찍부터 읽히면요. 책을 읽히는 순간부터 6년 후부터 애들 책을 안 읽어요. 아니면 만화책을 읽던지 아니면은 자연관찰책, 우주과학책 이런 걸 읽는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만화책 3년 동안 보면서 게임하게 돼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책을 아예 안 보던지 아니면 책 중독이 돼가지고 책만 보고 애들이 그냥 방구석 찐따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폐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요.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학군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육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야. 저도 애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를 했을 때 애들한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이거는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피해라 이거예요. 딱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그거고 뭐뭐뭐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뺑이 쳐야 되는 거는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저한테 고마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로드맵만 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고생한 거는 엄마 아빠인데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내 말을 따라준 엄마 아빠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못 믿고 난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근데 제 말을 믿고 따라줬잖아. 그리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잖아.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진짜 애가 행복해서 행복해 하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복해하고 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랑 같이 안 놀아도 자기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만들기 그리기 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을 느끼고 이러면 좋겠어. 맨날 그 도움도 안 되는 책 그 유아 시기에 봐가지고 애들 자폐 만들지 말고 이게 사자 직업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잘 모를 거야. 그리고 극자네형 아버지나 어머니들 이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언제 느끼냐면 애들이 망가진 다음에 느껴. 얘네들이 초등학교 넘어가면은 나도 손쓰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고치기가 빠른 거는 60개월 이전이고 학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때는 애랑 타협을 해야 돼. 그렇다고 얘가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강해. 책을 많이 유아시기에 보면은 애들이 촉감 기능 떨어지지, 뭐 하기 싫다는 말 많이 하지, 챌린지 의식 떨어지지, 뭐 하면은 포기 많이 하지. 나 못해, 안 해 소리 많이 하잖아. 책 육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이 책을 실어서 맨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애들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저는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저는
들어온 사람 안 맞고요. 나가는 사람 안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썸네일도 더럽게 만들고 영상도 길게 하는 거야. 들을 사람만 들어라. 자막도 안 넣고. 가끔가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자막을 넣는데 웬만하면 안 넣어.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으라 이거예요, 저는. 어차피 엄마들이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어차피 내 거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은, 엄마들이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울고불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당일날, 다다음날 뭐 상담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보통, 엊그저께 구독한 사람들은 좀 상담을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참 기분 나쁘거든요. 내 스타일도 모르고. 제가 뭐 상담하면서도 이게 피곤하고, 또 막 3명, 4명 상담을 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말을 좀 짧게 많이를 해요. 전해줄 건 많은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말을 짧게 해요. 또 어떤 사람에는 또 그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저도 무료 상담하면서 뭐 그런 거 들으면 나도 또 기분이 좋지는 않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나도 첫 상담할 때는 웬만하면은 존댓말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데 상담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은 보통 3번째 상담부터 마지막 상담까지는 제가 좀 반말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뭐뭐 해 요까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실질적으로 좀 그거는 약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첫 번째 상담하는 사람부터 막 반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담이 많고 나도 내 생활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오후쯤 상담하면은 내가 좀 반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인권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를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저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남들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거, 또 남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 분석력을 한다는 거, 미래를 보는 조금 비전 능력이 있다는 거, 딱 그 3가지를 육아에 접목시킨 것 뿐이고, 저도 나름 육아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30대 여성분들, 과거 고등학생 때 이 양반들 애 낳으면 분명히 사고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MZ세대 중에서 G세대들이 사고 칠 때, 그때부터 내가 육아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애 낳으면 분명히 살고 칠 것 같아가지고. 미친 듯이 했어요, 저 진짜. 근데 이렇게까지 사고 칠 줄 몰랐지. 어쨌든, 뭐 1억이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냥 저는 다 무조건 경험이에요. 많은 상담. 제가 육아 상담한 게 15년 전부터 했어요. 다 무료로. 지금까지 계속 한 거고. 진짜 이 육아를 시작을 한 거는 어머님 때문에 한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남을 위해서 사셨거든, 어머님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자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기 힘드니까는 내가 무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고.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비싸면 비쌀수록 저 사람은 신뢰를 해요. 근데 싸든지 무료로 하면 의심부터 해요. 저는 물건 판매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산 것들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뭐 언제든지 말하지만은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요. 가는 사람 안 붙들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영상도 짧게 짧게 하고 인스타부터 해가지고 카페도 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돈 벌려고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상담도 막 돈 받고 막 했겠지.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유튜브 수익금만 받고 있어요. 영상 하나 올리는데 돈 얼마든 1,500원. 1,500원. 그거 받으면서 별로 욕 먹기도 싫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 영상 하나에 뭐 1,000원, 1,500원 받으면서 저 사람이 사입이다, 뭐 사기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그리고 저는 유아 교육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육아 교육을 듣고 그거를 자기 아이에 맞춰서 해요. 그렇게 해서 잘 키우시기 바래요. 쓸데없는데 속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